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은 경매 도메인 복구 웹사이트의 SEO 효과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거를 낙장 도메인, 경매 도메인, 억션 도메인, 익스파이어드 도메인, 억션 도메인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긴 하는데 도메인 경매 시장에 가서 경매에서 받아온 도메인을 웹사이트로 복구해서 내 웹사이트로 백링크를 쏘면은 오프페이지 작업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좀 있을까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도메인을 복구 웹사이트에 SEO에 도움이 될까? 자, SEO에 도움이 되는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은 경매 도메인 복구는 SEO 상승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도메인이 과거에 좋은 품질의 백링크를 갖고 있거나 기존 컨텐츠와 유사한 주제로 복구를 했거나 아니면은 사이트 구조와 페이지 URL을 가능한 한 복원을 했거나 리디렉션 없이 직접 컨텐츠를 복원한 경우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가 탕수육집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짬뽕집이에요. 짬뽕집이었는데 이 도메인이 짬뽕집을 하다가 웹사이트가 없어졌겠죠. 근데 이 도메인은 살아있는데 이 도메인을 경매 시장에 가서 예전에 짬뽕집에 있었던 백링크는 웬만하면 걸려 있을 것이고 잘 걸려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컨텐츠라든지 URL이든지 이 내용을 그대로 복구를 해서 이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받으면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SEO에 부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도메인에 스팸성 백링크라든지 구글 페널티 이력이 있는 도메인을 샀어요. 이 도메인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옛날에 좀 페널티 이력이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안 좋고요. 전혀 관련 없는 주제로 컨텐츠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옛날에는 짬뽕집이었는데 갑자기 뭐 짜장면집으로 가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겠지만 갑자기 변호사 사이트가 가요. 이러면 구글이 볼 때는 이게 실제로 짬뽕집 하던 사람이 이름이 괜찮아가지고 딴 사이트로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브랜드가 돼 있지 않거나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구글이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컨텐츠 없이 단순하게 링크 전달만을 하기 위해서 컨텐츠 몇 개 만들어 놓고 한두 페이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링크 쏘면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페이지 구조가 무시돼가지고 404로 이제 넘겨가는 경우가 있겠죠. 옛날에는 abc.com/짬뽕이라고 하는 URL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URL 페이지에다가 URL을 걸었었는데 백링크를 걸었었는데 이 URL이 없어요. 들어가면은 없어요. 옛날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으면은 구글이 좀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죠. 뭐 그래서 링크 주스 키퍼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툴들을 써가지고 링크 주스를 흘려보내면 되긴 하지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경매 도메인을 복구해서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전략은 도메인의 이력과 컨텐츠 전략이 잘 맞아떨어질 때 SEO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용은 오히려 순위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도메인 분석과 컨텐츠 기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도메인 구매 전에 백링크 분석을 반드시 해야죠. Ahref라든지 SEMrush라든지 저는 머제스틱 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하는데 항상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과거 컨텐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archive.org라고 해서 뭐 웨이백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거 활용하는 게 좀 파워풀하고요. 관련 높은 컨텐츠로 사이트를 재구성하는 거, 그리고 서치 콘솔의 등록으로 한 후에 색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도메인 알겠습니다. 경매 도메인을 복구를 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PBN처럼 머니사이트처럼 사이트를 만들어서 백링크를 받는 것과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걸 301 리디렉션으로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웹사이트가 있어요. 옛날에 짬뽕을 만들었던 사이트가 있는데 짬뽕 사이트로 다 그대로 복구를 해서 이 사이트에서 링크를 하나 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짬뽕 사이트예요. 근데 내가 짬뽕 사이트를 새로운 걸 만들어서 301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트에 있던 모든 컨텐츠는 아니겠지만 붙어있던 백링크들은 다 이쪽으로 전달이 되겠죠. 동일한 사이트로 보니까. 자, 일단 첫 번째 301 리디렉션 전략을 쓸 경우에는 여러 도메인을 새 도메인으로 301 리디렉션을 하면은 백링크가 빠르게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인위적인 리디렉션을 스팸 시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하셔야 돼요. 장점은 여러 개의 도메인이 링크 주소가 한 곳에 집중이 됩니다. 이 웹사이트에 1000개의 백링크가 걸려 있었는데 내 웹사이트가 있어요. 301을 붙이면 이 웹사이트로 1000개가 다 갑니다. 왜냐하면 301 리디렉션의 정의 자체가 퍼머넌트하게 이동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니 사이트가 있으면 일부러 301 도메인을 사가지고 붙이는 전략을 쓰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점은 리더렉션 수가 많아지거나 주제가 불일치하면 스팸으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순위가 하락이 되거나 무효 처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오래 갈 것 같으면은 사이트를 복구를 해서 링크를 쏘는 게 전략적으로는 더 맞지만 뭐 나는 이 사이트 금방 올려서 순위에서 좀 있다가 떨어져도 괜찮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죠. 자, 두 번째로는 경매 도메인을 복구하는 전략. 실제로 운영되는 웹사이트를 복구하면서 백링크와 도메인 신뢰도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자연스럽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고요. 장점은 과거의 신뢰도라든지 백링크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가능성이 많고요. 구글이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화이트햇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짬뽕 사이트였는데 지금도 짬뽕 사이트로 이어서 간다. 뭐 이게 보면은 좀 변화가 됐다. 누가 짬뽕 사이트를 이어서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좀 자연스럽습니다. 단점은 컨텐츠 복구라든지 설계나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도메인을 사야 되는지도 조금 아는 게 필요하고요. 도메인 이력에 따라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전략을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자, 경매 도메인을 복구를 할 때, 그리고 301 리디렉션으로 할 때, 자, 순위 속도는 어떻습니까? 자, 경매 도메인을 복구를 했었을 경우는 중간 자연스럽게 상승을 하고요. 301 디렉션일 경우에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SEO의 안정화 같은 경우는요, 경매 도메인을 복구할 때는 좀 높은 편이고, 301 리디렉션을 할 때는 블랙캣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낮다 보시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경매 도메인을 복구하는 게 좀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이고요. 301 리디렉션이 조금 더 페널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술 난이도 같은 경우는 복구하는 것은 조금 복구 작업이 필요합니다. 뭐 이것도 그냥 누구 그냥 외주 줘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직접 작업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할 거고요. 그리고 301 리디렉션은 뭐 좀 들어가는 게 없죠. 들어가는 뭐 301 그냥 리디렉션 걸면은 뭐 클릭 한번 하면 끝이니까요. 그래서 브랜드 구축과 장기 SEO 전략이 목적이라면은 검색, 경매 도메인 복구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단기적으로 링크 주스 활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301 리디렉션이 빠른 방법일 수 있으나 리스크는 충분히 고려하시고서 작업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경매 도메인으로 올라간 순위가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뭐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상위 노출이 지속되는 뭐 가능한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경매 도메인이 일시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위 노출을 하려고 하면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도메인의 백링크가 여전히 유효하고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 전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링크를 걸었어요. 짬뽕집이었어요. 다른 사이트들이 이 사이트를 봤었을 때는 짬뽕집이었어요. 근데 이 사이트가 바뀌고 나서 들어가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이거 내가 알던 사장이 하는 게 아니네. 그러면 링크를 끊는 경우가 있겠죠. 뭐 이게 가장 경매 도메인을 샀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전히 유효하고 자연스러울 때는 뭐 도움이 됩니다. 복구된 컨텐츠가 과거의 컨텐츠가 뭐 주제가 일관성이 있었을 때는 도움이 되겠죠. 지속적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추가하고 사이트가 유지되거나 사용자 경험이 좋고 이탈률이 낮을 때, 그리고 모바일 최적화되어 있고 코어 웹 바이럴 기준에 충족을 할 때, 이럴 때는 뭐 계속 지속 가능한 거는 뭐 동일합니다. 근데 사이트 순위가 금방 떨어지는 요인이 있습니다. 자, 컨텐츠가 부실하거나 아까 있었던 내용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도메인의 백링크가 스팸이거나 가치가 사라졌을 때, 그리고 컨텐츠 주제가 관련이 없거나 아니면 인위적인 랭킹 조작으로 판단이 될 때, 그리고 장기간 업데이트가 없이 방치됐을 때, 뭐 이렇게 보시면은 순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좀 오랫동안 이 순위를 상위에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이 전략을 통해서 경매 도메인 기반 사이트 하더라도 장기 SEO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과거 페이지에 URL 복원해서 백링크에 대한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옛날에 컨텐츠가 있었는데 이런 URL이 있었고 이런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거 다 살리면 돼요. 정기적으로 고품질 컨텐츠를 게시하거나 기존 컨텐츠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예전에 짬뽕 사이트였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글이 있는데 지금은 그 사이트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해도 링크 줄 수는 넘어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를 좀 더 근사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업데이트되면 좋겠죠. 그래서 SEO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적 최적화도 하고요. 속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옛날 사이트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관련된 주제만 확장을 해서 주제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거죠. 우리는 뭐 검색했었을 때 뭐 다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 짬뽕 사이트예요. 그러면은 짬뽕 관련된 글만 있고 짬뽕의 특성화된 이 니치 사이트를 구글이 올려주기 때문에 짬뽕 관련된 내용을 특정 주제에 관련된 컨텐츠로 이 사이트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 개를 넣고 싶다 하더라도 브랜드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이다. 설명을 좀 드리고요. 서치 콘솔과 애널리틱 통해서 뭐 계속 모니터 하는 거죠. 그냥 사이트, 머니 사이트 키운다 생각하고서. 그러니까 PBN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머니 사이트로 사이트를 좀, 관리를 하면은 좀 오래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매 도메인으로 단순 상승은 뭐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효과는요, 지속적인 컨텐츠 전략과 뭐 기술적 유지 관리가 병행될 때 좀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글은 옛날에는 링크 수나 도메인 나이만으로 올렸었는데 이제 그렇게 랭킹을 결정을 하지는 않고요. 뭐 사용자 중심으로 사이트가 운영이 돼야 되니까 뭐 사이트를 잘 만들어서 뭐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제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이트가 만들면 오래 유지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또 다음 질문은요. 다음 관련된 컨텐츠는요. 오래된 나이 도메인이 있고요. 그리고 신뢰 점수가 높은 도메인이 있어요. 어떤 게 상위 노출에 더 유리할까요?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경매 도메인으로 사는데 그냥 나이만 무조건 많아요. 그죠? 뭐 20년 된 사이트예요. 근데 두 번째 도메인은 나이 도메인인데 나이 도메인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뭐 나이는 20년은 아니에요. 뭐 한 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점수는 TF, CF 점수가 뭐 한 2, 30점이에요. 어떤 게 더 상위 노출에 유리할까요? 라고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이 도메인의 장점, 그러니까 뭐 20년으로 볼게요. 2000년 뭐 초반이라고 볼게요. 예, 만들어진 사이트예요. 오래된 도메인은 일반적으로 스팸 가능성이 좀 낮고요. 구글이 오랫동안 인덱싱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죠. 장기적으로 유지된 도메인은 링킹 요소로 간주될 수가 있고요. 나이 도메인은 대신에 단점이 뭐냐면요. 과거에 스팸이 있었던 사이트거나 패널라이즈가 걸렸었던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단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구글 순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반대로 신뢰 도메인의 장점을 볼게요. 양질의 컨텐츠 백링크, 안정적인 컨텐츠 운영, 사용자의 지표들이 반영이 됐고 구글에서는 이 어토리티와 트러스트, 신뢰와 권위, 이게 어떻게 보면 백링크를 통해서 잘 붙었다는 얘기죠. 나이는 많아요. 근데 백링크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사이트는 나이는 별로 없어요. 하지만 권위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글이 더 크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빨리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구글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시장에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뭐 나는 웹사이트를 2001년부터 만들었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죠? 뭐 이제 대한민국처럼 이제 뭐 6.25 사상이 있어서 좀 뭐 오래 있으면은 더 뭐 존중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는 뭐 이 시장에 오래 있었다고 아는 건 아니죠.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나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뭐 엄마 아빠가 한 얘기가 다 맞다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 SEO 작업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뭐 투자 어떻게 하느냐 비즈니스 온라인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면은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관없이 권위 있거나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대, 20대예요. 근데 이 사람이 SEO 작업을 잘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권위와 신뢰가 사실은 나이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구글은요, 도메인 나이보다 신뢰나 권위를 훨씬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죠. 나 우리 동네에서 30년 동안 치과 있습니다. 이거보다 이 사람은 새로운 신식 어디 뭐 치과 기술을 뭐 5년 정도 전에 가서 받아왔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더 대우를 받고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활동이 없거나 신뢰가 없는 도메인보다는 짧게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컨텐츠 품질이 높고 백링크가 자연스러운 도메인이 상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추천 전략은요.
도메인을 선택할 때는 나이보다는 백링크나 컨텐츠 스팸 이력을 더 중요하게 확인을 하시고요. 백링크 조사를 하시고 신뢰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양질의 컨텐츠와 자연스러운 백링크를 확보를 하시고요. 그리고 설치 콘솔에서 생인된 상태와 신뢰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경매 도메인 복구를 하는 SEO 효과가 뭐 좀 어떻게 있냐에 대한 좀 제 경험을 드렸는데 경매 도메인을 잘 찾으셔서 PBN으로 잘 만드신다든지 머니 사이트로 만들면은 순위가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아실 거고요. 제가 강의에서도 가서 보면은 여기 가서 보시면은 강의 가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이제 레벨 3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강의 가서 보시면은 레벨 1, 2, 3에서 하는 얘기가 다 이겁니다. 그래서 버펫 사업당, 온라인 사업당, 그리고 온라인 사업당 업계 넘어 라고 하는 제가 강의를 만들어 놔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어떻게 그 과거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랑 설명을 했고 컨텐츠를 복구를 해 가지고 니치 사이트로 머니 사이트로 복구를 해 가지고 애드센스도 돈을 벌면서 컨텐츠 과거에 있는 거를 좀 안정적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지 좀 파워풀한 SEO 전략이죠. 요거를 설명을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플리파라고 하는 이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있는 사이트를 구매하는 게 사실 더 나을 텐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어떤 사이트를 했었는지 사례를 보여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플리파에서 얼마 주고 이 도메인을 사서 돈을 냈는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서 갖고 왔는지 등등 좀 파워풀한 PBN 내용이 강의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 경매 도메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제가 도울 일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이라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움이 좀 됐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